안녕하세요, 테크스넥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메타와 틱톡이 최근에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버는 아닙니다. 오늘 우버를 다뤄보지는 않을 거고요. 먼저 메타 관련된 내용부터 보면 메타가 몇 가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쇼핑을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메타는 Year of Efficiency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세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효율성 중심의 경영을 올해는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이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브 쇼핑이 그닥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라이브 쇼핑을 포기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포기를 했어요.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경영의 주요 모토이고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지금까지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상품을 이렇게 태그하면 유저들이 해당 방송을 보면서 그 상품 태그를 클릭하여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라이브 쇼핑 기능을 지원했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서요, 이 기능을 이제 셔링 다운 하겠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제 중지하겠다는 거고요. 메타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과 유튜브처럼 다른 SNS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라이브 스트리밍에 활발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어떤 그 기준도 다르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올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인데, 이 라이브 쇼핑,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이 쇼핑 기능은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닥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요, 아시아에서 잘 나가요. 중국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체 이커머스 매출의 5% 미만만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5% 미만이면 사실 유의미하지는 않은 거죠. 이 아시아 쪽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틱톡도 미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접었다가 최근에 다시 도전하기로 일단 선언하긴 했거든요. 그만큼 라이브 커머스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틱톡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인 거고,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메타가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밀려난 거죠. 이 발표를 하면서 메타가 덧붙인 게 있어요. 자신들은 잘하는 걸 하겠다. 결국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를 올해에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라이브 쇼핑, 실제적인 커머스가 일어나는 그 기능 대신에 쇼핑 광고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릴즈 있죠? 그 페이스북의 메타의 그 틱톡 버전 짧은 쇼폼 동영상 릴즈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올해 메타가 그 비즈니스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효율성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타가 비즈니스를 포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메타뿐만이 아니고 틱톡도 있습니다. 틱톡도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유료 콘텐츠를 론칭했어요. 이게 시리즈라는 기능을 론칭한 건데, 그 일정 조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들이 이 시리즈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유료로 돈을 낸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디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콜렉션 형태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한 개 시리즈에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뭐 스토리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된 이 시리즈를, 콘텐츠 콜렉션인 이 시리즈를 최대 $190의 돈을 받고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겠죠. 한 번 구매에 $190가 발생하긴 하지만 메타가 당장 그
그 190달러라는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수수료를 가져갈 거니까 이 시리즈를 통해서 메타가 아니죠. 틱톡이 매출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할 텐데, 틱톡의 비즈니스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 번 구매에 190달러가 발생하는 요 시리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 수수료를 가지고 또 유의미한 매출을 올린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론칭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이냐, 결국은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틱톡이 아무리 잘 나가지만 계속 잘 나가기 위해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주요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재밌는 콘텐츠를 업로드 해주니까 사용자가 계속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틱톡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크리에이터들을 계속 잡아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틱톡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틱톡의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아젠다로 떠오른 데에는 유튜브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얼마 전, 사실은 기간이 꽤 되었죠? 쇼츠 광고에서 발생하는 이 광고 수익을 해당 크리에이터와 일부 수익 쉐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숏폼 비디오에 자신이 있으면 틱톡보다는 유튜브 쇼츠에 업로드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광고 수익을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틱톡은 아직 광고 수익은 공유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를 확보하는 이 경쟁에서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시리즈 기능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크리에이터들을 유혹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메타와 틱톡이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고 혹은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버는 다루지 않았고요. 우버는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